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1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0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9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병술월 기해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기해가 되겠습니다. 자,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오늘 살펴볼 명식, 어저께 양토인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다음으로 기토가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요. 그 기토 일간이 어떻게 태어났다? 술월이라고 하는 배경에서,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천성은 일간의 특성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되겠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이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토인 무토는 고황토라고 해서 높은 산이라든가 아니면 넓은 평야와 같다라고 했고요. 반대로 오늘 공부하게 된 기토는 큰 고황토로서 넓은 큰 산이라든가 넓은 광야가 아니라 작은 전원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작은 텃밭과 같고요. 내지는 작은 분토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 그럼요, 양토인 무토는 큰 산 넓은 평야니까 음토인 기토보다 무토로서 태어나는 것이 더 좋겠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또 무토 기토뿐만 아니라 갑목과 을목을 비교해도 마찬가지죠. 갑목과 을목을 비교해도 갑목은 큰 나무고 을목은 작은 풀과 같은 것이고, 병화는 태양화라고 봤을 때 정화는 그냥 달빛이나 모닥불 같은 것이니까 또 병화가 좋지 않겠느냐. 무토기토 마찬가지로 양토인 큰 산이라든가 광야와 같은 개념보다는, 그러면 뭐 전원토인 텃밭 이런 것은 좀 무토가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경금과 신금도 마찬가지예요. 큰 단단한 경금이 있고, 작은 보석과 같은 신금이 있고, 큰 대해수가 있고, 그죠, 임수라고 하는. 그 다음에 작은 옹달샘이 있죠. 그러면 이왕이면 크고 넓고 뭐 이렇게 강하고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갑목이라고 하는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동양지목으로 쓴다고 했는데, 물론 나무값이 굉장히 비싸긴 합니다. 비싸긴 하죠. 근데 화초,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보냐면은 난초라든가 화초 같은 것으로 보는데, 난초 비싼 것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가 좋을 것 같지만 정화 나름대로의 용도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큰 산도 있지만은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화초를 키울 수 있는 기토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도 있는 것이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도 있는 것이지, 꼭 양간이라고 해서 남자가 좋은 것이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라고 해서 아들을 굉장히 중시했던 그런 사상이 있었지만, 요즘 뭐 남녀 구분 않고 이렇게 좀 이제 일단은 낳아서 잘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병화가 좋고 어떤 거는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갑목은 갑목으로서의 용도에 맞게 사주가 중화를 이루면 좋은 것이고요. 을목은 을목의 용도에 맞게 사주가 중화를 이루면 좋은 것입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병화 정화는 나름대로 정화의 특성, 병화의 특성에 맞게, 무토는 무토의 특성에 맞게, 기토는 기토의 특성에 맞게, 또 경금은 경금 나름대로, 신금은 신금 나름대로, 임수는 임수 나름대로, 개수는 개수 나름대로의 용도에 맞게 사주가 중화를 이루면은 다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지, 양간은 좋고 음간은 나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론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사람의 생각 같은 것이죠. 세상에 모두 사람이 있는데 여자 없이 남자만 있으면 인류가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갑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을목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죠. 기토는 기토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무토는 무토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토의 특성을 잘 알고 무토의 특성을 잘 알아서 그거에 맞게 배합만 잘 시켜주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무토는 왕토이기 때문에 어저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갑목으로서 소토하고 수로서 토를
어떻게 돼요? 윤토하게 되고 간목의 뿌리를 배양하면서 화로서 땅이 얼지 않도록만 해주면은 무토로서는 최상의 사주의 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계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필요한 것은 더 좋아하는 것은 개수를 제가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화도 마찬가지로 병, 정, 화가 있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조금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무토의 배합법인데 기토도 크게 무토와 다르진 않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무토는 후중하고 아주 크고 넓은 땅이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로 하죠.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함이 필요한데 기토는 작은 땅이기 때문에 간목은 필요치 않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수하고 따뜻한 병화로서만 잘 배합을 해주시면 기토는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기토는 간목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그건 이제 원령에 따라서 간목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기토는 그렇게 필요치 않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기토는 뭐예요?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목이 다시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개수하고 병화로서만 잘 배합을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간목의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 때가 있어요. 뭐냐면 자, 술월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때인데 술월은 제가 토왕절이라고 말씀드렸죠. 토왕절,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원래 진술충미월이 다 토가 왕하고요. 진술충미월은 제가 4개 월이라고 해서 다 환절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월은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에서 해자축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해당이 되는데 술월이 토왕절인데 음토인 기토가 이렇게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기토가 왕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술월에 토가 왕한 계절에 만약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이렇게 이거는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음간이 양간의 임관지에 생하고 천간에 양간이 투출하면 음간을 양간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알면은 사주를 또 여기에 맞게 보는 것이고 요거를 모르게 되면은 사주를 또 다르게 보게 될 수 있는데 뭐냐면 자, 기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가 왕한 계절이죠. 일간도 왕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는 음간이고 무토는 양간이 되는데 이렇게 토왕절에 양간이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비록 음간이라 하더라도 용신치용법은 뭐예요? 양간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기토가 목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이렇게 진술충미월에 토가 왕한 계절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술월뿐만 아니라 진술충미월 이 모두 그렇고요. 또 기토가 4월, 5월에 태어나는데 무토가 투출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록 기토, 음토인 기토라 하더라도 간목으로서 토를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기토가 살아날 수 있다. 이 간목이 하는 일은 뭐예요? 기토를 갖다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투출되어 있는 무토를 갖다가 간목이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가끔가다 설명드리는 게 모든 일간이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이 원래 이제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때 금왕절에 태어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간이 양간의 임관지 내지는 제왕지에 태어난 것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뭐예요? 경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원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도세주 옥하는 것을 좋아하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음간이 요걸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음간이 양간의 임간지 내지는 제왕지에 생하고 양간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음간을 양간과 같이 본다. 즉 음간이지만 용신치용법은 뭐예요? 양간의 용신치용법과 같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능히
정화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정화는 이 신금을 갖다가 녹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화는 경금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요 이론은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토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무토가 투출했을 때는 간목을 능히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술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술월 자체가 뭐예요? 기운은 저운이죠. 기운은 차갑습니다. 저운이면서 건조하다라고 한 그런 기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건토, 마르지 않을 수가 있겠죠. 물은 기토가 물론 이제 습토이기는 하지만은 원령 자체가 매우 건조하고 차가운 기후 조건이 되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습토인 기토라도 금방 말라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술월의 기토는 반드시 임수 내지는 개수 같은 것이 필요로 한데, 이 기토 같은 경우는 왕토가 아니고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술월의 기토는 텃밭이 좀 크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그러면 임수보다는 개수가 있어서 기토를 갖다가 초근하게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 주면 좋은데, 마찬가지로 술월의 개수, 수는 임수든 개수든 약하기 때문에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토가 술을 극해 가지고 수가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의 근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으로서 식신 내지는 상관으로서 재성을 생해주는 식신생재 내지는 상관생재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금수를 보았을 때는 그 다음으로 뭐예요? 병화라든가 정화를 봐서 차가운 기후를 갖다가 차가운 기후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뭐예요? 금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화만 보게 되면 무토가 술월에 태어난 것처럼 건조한 중에 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건조한 것을 더 건조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가 있다? 반드시 개수, 이렇게 금수가 있어서 전체를 윤토해서 촉촉하게 한 연후해야지 병화라든가 정화, 화를 취용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가 투출했을 때는 간목도 있어주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두시고요. 술월의 기토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사주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명시,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음토인 기토가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어저께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비견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오늘 기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겁재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이 그냥 이거는 비견격, 겁재격은 원래 격에는 없는 격이고요. 이거는 겁재격으로 놓고 보지 마시고, 이거는 뭘로 본다? 네, 그렇죠. 걸록격으로 봐서 일단 일간이 어떠하다? 신왕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토였다라고 하면, 양토인 무토가 일간이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간목으로 소토하고 개수로서 간목을 생주해주면서 병화가 있으면 따뜻하게 해주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음토인 기토는 술월에 태어나서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으로 소벽해주는 것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로서 기토를 윤토하고 금이라든가 수가 있어서 수의 근원만 마련해 준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 역시나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우하면은 되는 그런 사주 국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지에서 해수로 이렇게 봤죠. 그래서 오늘이 기해 일주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술월에 바싹바싹 말라있는 건조한 국세인데, 여기에 해수를 보게 되면은 해수가 충분히 술토를 갖다가 윤토해 줄 수도 있고, 일간 자체 기토를 마르지 않게 해줄 수도 있죠. 근데 또 연지에서도 자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술월에 물이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는데 해수 자수를 봤기 때문에 물은 충분하다 내지는 물이 조금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원령 자체가 토항절이기 때문에 임수 내지는 개수가 투출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해수와 자수가 있는 정도라면 이거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술월에 차가운 기운에 해자수가 같이 있게 되면 일단 사주가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염두에 두고, 한습해지면 뭐가 필요하다? 조후함이 필요하다. 조후는 뭘 한다?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간에 경금이 이렇게 있어서 생수해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금수가 좀 수월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좀 많죠. 병화가 월간에 있어서 금을 갖다가 이렇게 억제해 줄 것 같은데, 똑같이로 토가 있으면은 기운은 80%는 토를 생각하게 되고요. 나머지 20%가 경금을 좀 억압하는데, 뭐 충분히 자수, 해수가 있어서 수가 많기 때문에 경금이 굳이 다시 수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경금이 필요 없냐? 그렇진 않겠죠. 자, 그래서 일단 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자수가 있어서 한습하기 때문에 이 병화로 조우를 하는 거 좋은데, 자, 술토의 술중 병화가 통구는 조금밖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우가 좀 부족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좀 화를 봐서 저 화가 살아나게 되면은 이 사주는 좀 괜찮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보게 되는데, 일단은 제가 화를 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병인정묘시 같은 경우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경호시 정도 한 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사시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기사시가 되게 되면은 화를 이렇게 시지에서 사화로 이렇게 보긴 하지만, 이건 문제가 뭐예요? 사해 상충되기 때문에 사중 있는 화가 깨져버리죠. 그러면 병화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기가 좀 어려워지고, 또 일시로 상충하게 되면 이거는 사주가 매우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병인시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일간 자체도 원령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이거는 인해한목하고 목이 왕성해지면서 화가 다시 크게 세력을 얻죠. 인해한목한다고 해서 해중에 있는 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술월에 기토이기 때문에 물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량에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정도 사주 국세는 저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정묘시는 병인시에 비하면 조금 국세는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진시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수월에 양간인 무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간목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해중에 있는 해중 간목이 있는데, 해중에 있는 간목 가지고 무토를 소토하기는 그렇고요. 이런 경우에는 토를 갖다 억제시켜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냥 경금으로서 왕토의 기운을 설기하고 그냥 수를 생해주는 쪽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기토가 수월에 태어나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왕자의 억이라고 해서 간목으로서 무토를 억제시켜주는 것이 좋지만, 간목이 없을 때에는 그냥 부득이하게 왕자의 설, 식신상관으로서 왕토의 기운을 설계시켜주는 쪽으로 가도 이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시 생시가 임신시라든가 개유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고, 비록 술월이라 하더라도 해수, 자수, 신금의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사수 동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사수 동류는 뭐예요? 기토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흙이고요. 습리와 같다라고 해서 습리라고 하는 것은 젖은 물기가 있는 모래 같은 것인데, 대수가 옆에 있게 되면은 얘는 물과 함께 쓸려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 개유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개유시는 뭐 사수동류까지는 아니더라도 화가 살아나야지만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는 사주가 될 수 있다. 경호시 같은 경우도 오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죠. 오화 요거까지만 써고 보면 되겠네요. 경금이 투출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병화가 오의 뿌리를 충분히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우가 될 수 있다. 단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경호시가 좋습니까? 내지는 병인시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저는 경호시보다는 병인시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네요. 자, 나머지 생시들을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금수의 기운이 왕해서 화가 좀 살아나야 되는 국세였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목화가 있는 사주, 생시, 그 중에서도 병인시, 뭐 정묘시도 나쁘지 않지요. 그 다음에 기사시는 사해상충돼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경호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